안녕하십니까? CS 어캐더미 고객 지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교육은 기술 전문가를 위한 실전 고객 응대 가이드로 기술적 전문성에 소통의 가치를 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약 50여 분간 진행되며 개발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교육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간. 둘째, 고객 지원의 기본 원칙인 5가지 황금 원칙과 마인드셋을 재정립하는 시간. 셋째, 상황별 실전 응대 방법으로 전화, 이메일 스킬과 어려운 상황 대처법을 학습합니다. 넷째, 이슈 및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를 5단계 표준 프로세스와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회사 대승 절차, 그리고 실천 약속으로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우리의 현실 직시하기입니다. 반복되는 응대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명확합니다. 먼저 교육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반복되고 확산되는 고객 불만과 클레임, 그리고 10년 넘게 지속되는 동일한 유형의 응대 문제는 고객 이탈과 평판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의 커리어와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목적은 첫째, 6가지 전형적인 실수 패턴을 명확히 인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둘째, 올바른 응대 원칙과 실전 스크립트를 체득하여 해결 능력을 습득하며, 셋째, 명확한 대응 절차와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악순환을 끊고 전문가 조직으로 도약하여 문제의 반복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기술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진짜 전문성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결책 대신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좁은 시야, 즉 터널 비전입니다. 담당자가 저는 지금 다른 긴급 업무가 있어서 다음 주에나 확인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한계에만 갇혀 조직 전체의 자원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고객은 내 문제는 급한데 당신 사정이 중요한가? 내가 왜 배려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며 신뢰 하락과 불필요한 재촉 전화 폭주로 이어집니다. 해결의 열쇠는 넓은 시야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동료, 팀장, 타부서 등 조직에 가용한 자원을 연결하는 관점으로 고객님 요청사항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17시까지 결과를 회신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내가 하겠다가 아닌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기한 내 해결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누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사례는 규정만 들이대며 불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규정 집행관의 태도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규정과 금지 사항만 강조하는 것이죠. 규정, 기준, 제공 기능 등 정답지에서 벗어나므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잘못된 접근은 고객에게 규정만 중요하고 나는 안중에도 없나? 라는 인상을 주며 갈등 격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직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의 열쇠는 솔루션 제공자의 관점입니다. 막힌 길 대신 우회로를 찾아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회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B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해 주시면 시도해 보겠습니다와 같이 안 되는 이유보다 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네 번째 사례는 우리 제품 문제 아님이라며 면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외부와의 단절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회사 밖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고 외부 조직 리딩 부재로 고객을 고립시키는 것이죠. 로그 분석 결과 저희 솔루션 오류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나 OS 담당 업체 쪽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잘못된 접근은 고객을 방치하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 라는 불만을 야기합니다. 해결의 열쇠는 외부 조직 리딩입니다. 자사 제품을 넘어 고객사 부서 및 협력사를 조율하고 이끌어 해결의 입구로 안내해야 합니다. 저희 솔루션 문제는 아니지만 인프라 이슈가 의심됩니다. 네트워크 담당자 및 협력사 미팅을 소집해 주시면 기술 지원을 돕겠습니다와 같이 내 잘못 아님에서 멈추지 않고 해결을 끝까지 리드해야 합니다. 회사 밖의 문제라도 전문가로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다섯 번째 사례는 내 잘못 아니네 하고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내 협업 부재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본인 담당 제품이 아니면 관심을 끄고 방관하며 사내의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로그를 분석해봤는데 저희 애플리케이션 오류는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라는 잘못된 접근은
고객에게 같은 회사 직원끼리 서로 미루면 나는 누구랑 얘기하나 답답하다는 인상을 주며 부서 간 핑퐁을 유발합니다. 해결의 열쇠는 내부 리딩입니다. 사내 관련 부서를 주도적으로 리딩하여 고객에게 통합적인 해결책이나 담당자를 연결해야 합니다. 앱 오류는 아니지만 통신 로그를 보니 방화벽 차단이 의심됩니다. 보안팀 네트워크팀과 확인해서 원인을 좁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사내 전문가들을 리드하여 원인 규명을 주도하고 해결의 입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에게는 당신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내부 조직을 움직여 답을 찾으세요. 6번째 사례는 고객 요청 사항을 내부 직원에게 회신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중간자 응대, 즉 릴레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접수 직원에게만 회신하여 고객의 목소리가 단절되는 것이죠. 김 대리님, 고객 문의 전달받았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내부 직원에게만 답변하는 잘못된 접근은 고객에게 내 담당자는 누구지?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라는 불안감을 증대시킵니다. 해결의 열쇠는 직접 소통, 즉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요구사항 확인, 컨펌, 피드백을 진행하여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고객님, 김 대리님 통해 문의 전달받았습니다. 요청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와 같이 고객과 직접 컨택하여 완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거치지 말고 고객과 직접 통화 메일로 소통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자기인식이 오히려 고객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선이었으나 결과는 불만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8가지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술 설명 위주형은 기술적 원리만 설명하고 핵심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신속 대응 강조형은 빠른 응답에만 급급해 근본 해결을 회피합니다. 셋째, 원칙 준수형은 규정과 원칙만 강조하며 대안 제시 없이 기계적으로 통보합니다. 넷째, 지나친 솔직형은 프로답지 못한 사정 토로로 책임 전가를 하는 듯 보입니다. 다섯째, 일하기 싫은 유형은 난이도를 과장하여 업무를 회피합니다. 여섯째, 착각 유형은 거절을 능력으로 착각하여 고객 신뢰를 파괴합니다. 일곱째, 1차원 해결 유형은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재발을 양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부재형은 맥락 이해 없이 공감 없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객 응대 습관을 점검하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솔직하게 체크해보세요. 최근 3개월 내 고객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라고 물은 적이 있는지, 지금 바빠서 다른 업무 때문에 등 내 사정을 이유로 응대를 미룬 적이 있는지,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적이 있는지,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용어나 전문 용어를 설명 없이 사용한 적이 있는지, 우리 제품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고객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규정과 원칙을 더 우선시한 적이 있는지, 회신 대상을 착각하여 고객 대신 내부 직원에게만 답변을 보낸 적이 있는지, 빠른 답변에만 집중하여 고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적이 있는지, 내 담당 아님을 이유로 담당자 연결을 미루거나 직접 연락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무마한 적이 있는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도 6가지 실수 패턴 중 하나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응대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조직적 원인으로는 명확한 시정 요구 부재, 실질적 제재의 부재, 그리고 두루뭉술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식의 구체성 없는 피드백, 반복된 실수에도 불이익이 없는 상황, 그리고 고생했다며 감정적 위로로 끝내는 관행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개인적 인식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나는 아니야라는 착각, 즉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기술적으로는 맞잖아, 고객이 이상한 거야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어적 심리 기제와 이전에도 별일 없었어라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관행적 안이함이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 부재와 개인의 인식 부재가 만나 10년 넘게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악순환은 문제 발생, 임시 대응, 시간 지나면 망각, 같은 문제 재발,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들 선순환은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부터 시작하여 6가지 패턴을 기준으로 시정 요구와 기록화를 진행하고
3개월간 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 전체가 학습하고 예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의 형식적인 교육과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3가지 차별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무엇이 잘못된 응대인지 구체적 사례로 정의하고 올바른 응대 스크립트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둘째,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발생 시 조사 절차를 명확화하고 경위서, 제출 의무화 및 인사기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셋째, 지속적 관리와 추적을 통해 3개월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월간 품질 샘플링 검토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제 몰랐다는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의 기본 요건입니다. 잘못된 응대의 결과는 비즈니스, 조직 내부, 동료팀, 그리고 개인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고객 이탈 및 계약 해지 증가, 부정적 입소문으로 인한 평판 하락, 추가 영업 및 확장 기회 상실로 이어져 매출 감소로 직결됩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반복되는 클레임 처리로 업무가 가중되고 상급자의 사후 수습에 리소스가 낭비되며 팀 전체의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로 조직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팀과 동료에게는 나의 실수를 동료 팀장이 수습하게 되고 팀 부서 전체에 대한 고객 불신이 확산되며 동료들이 내 미처리건으로 추가 업무 부담을 겪게 되어 팀 협력 관계가 약화됩니다. 개인에게는 인사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 자신감 하락 및 전문성 의심, 동료들과의 관계 악화 및 신뢰 상실로 커리어 성장이 저해됩니다. 기술 전문가의 함정과 관점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기술적으로 맞다는 것이 고객 응대가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이건 내 담당이 아니야. 규정상 불가능해. 당신네 환경 문제야. 내 잘못은 아니네. 충분히 설명했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와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지원 담당자 관점에서는 제가 담당자와 연결해드릴게요. 이런 대안은 어떠세요? 함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안내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차분히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와 같이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가지 전형적 실수 패턴을 명확히 인지하고 둘째, 올바른 응대 원칙과 방법을 습득하며 셋째,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스크립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슈 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대응 절차 및 제재 사항을 인지하며 가장 중요한 나는 아니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응대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입니다. 일부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실수 유형의 공통점은 나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이제 고객으로 관점을 전환하십시오. 핵심 4대 원칙은 고객 관점, 책임 완수, 정확한 회신, 감정 통제입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 4가지를 비포 앤드 애프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사정 설명, 규정 핑계 등 나 중심의 사고는 고객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에 집중하는 관점 전환으로 내 담당 아님 선, 긋기 등 회피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책임 완수로 무조건 안 된다는 통보 등 단절은 가능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 긍정적으로 제안하는 대안 제시로 마지막으로 타부서로 떠넘기고 방관하는 고립은 사내외 유관부서를 적극적으로 리딩하여 해결하는 협력 리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은 고객 지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태도와 재발 방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습합니다. 고객 지원 담당자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사, 즉 프라블럼 살버입니다. 단순 응답자가 아닌 고객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주체로서 기술적 답변을 넘어 고객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 가능한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티켓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는 것입니다. 기술 지식은 도구일 뿐,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둘째는 회사의 대표, 즉 페이스 오브 컴퍼니입니다. 고객에게는 내가 곧 회사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회사의 공식 입장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가치와 원칙을 전달하는 전문가로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프로페셔널한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나를 통해 우리 회사를 평가합니다. 나의 전문성과 태도가 곧 우리 조직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기술 전문가이자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이 2가지 역량이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응대의 5가지 황금 원칙 중 첫 번째 3가지, 고객 감동을 위한 기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객 중심 사고입니다. 내 상황이 아닌 고객의 상황으로 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확인 가능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회신과 같이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죠. 둘째, 책임 완수입니다. 내 담당 아님이 아니라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객을 부서 간 핑퐁시키지 않고 중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회신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내부 직원에게 답장하지 말고 고객에게 직접 회신해야 합니다. 이어서 응대의 5가지 황금 원칙 중 전문가다운 태도와 예방을 위한 나머지 2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감정 통제, 즉 이모셔널 컨트롤입니다. 화내는 순간 프로가 아니게 됩니다. 고객의 감정을 받아들이되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며 공감, 사과, 해결책의 3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전 예방, 즉 프로액티브 프리벤션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6가지 사례 기반 언어 전환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고객이 듣는 오해, 그리고 올바른 표현 솔루션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정을 말할 때 지금 바빠서 다음 주에 라고 하면 고객은 내 급한 건 관심 없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확인하여 금요일까지 회신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담당 아님을 말할 때 제 담당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고객은 나 몰라, 책임 회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규정 때문에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고객은 해결 의지 없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규정상 어렵지만 이런 대안은 어떠실까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 문제 아닙니다 라는 말은 그럼 누가 해결해? 라는 불만을 관련 부서와 함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는 협력 의지를 전달합니다. 제 담당 제품이 아니라 확인 불가는 내 문제는 아무도 안 도와주네라는 절망감을 주므로 사내팀과 협력하여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는 언제, 누가, 불확실하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금요일 17시까지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와 같이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고객 응대 모범 언어 구사법을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보다 바로 확인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가 좋습니다. 제조유통업에서는 재고가 없습니다. 대신 입고 예정일을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약관상 불가합니다. 대신 이런 방법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와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기 시간이 깁니다. 대신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드리고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처리 기간은 2주입니다. 대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여 금요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콜센터에서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이고 해결 지향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과 개선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고객이 경험하는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기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따라서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여 불만 접수 시 방어적 태도 대신 왜 그렇게 느꼈을까? 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응대 내용을 녹취하고 리뷰하며 자신의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자주 쓰는 부정적인 표현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피드백을 요청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나의 응대 스타일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인식과 개선의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을 위한 개선 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멈추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프로페셔널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객이 진상이라 어쩔 수 없었어. 대신 더 좋은 대안은 없었을까? 를 고민하고 충분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대신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개선 루프는 새로운 시도, 객관적 피드백, 그리고 행동 보정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순환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 통제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은 통제하되 공감은 표현해야 합니다. 화내는 순간 프로가 아닙니다. 고객의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세요. 내가 화날 때는 심호흡 3회를 하고 10초 멈춤으로 이성을 되찾으며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이 화낼 때는 3단계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공감하기.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라고 고객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둘째, 사과하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죄송합니다라고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불편함에 대해 사과합니다. 셋째, 해결책 제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2부 핵심 요약입니다. 원칙은 기준이 아닌 습관입니다. 말 한마디의 전환이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가지 황금 원칙은 고객 중심 사고, 책임 완수, 감정 통제입니다. 특히 감정 통제에 있어서는 화내는 순간 프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점의 전환을 통해 엔지니어 언어를 고객 언어로 바꾸고 안 됩니다 대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와 같은 긍정 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째 섹션은 상황별 실전 응대 방법입니다. 전화, 이메일 기본기를 다지고 6가지 케이스 심화 분석, 그리고 어려운 대화 스크립트를 학습합니다. 전화 응대 프로세스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사. 밝은 목소리로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둘째, 경청.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셋째, 확인.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여 고객과 일치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넷째, 해결책 제시. 명확한 해결 방법 또는 대안을 일정과 함께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추가 문의를 확인하고 감사 인사 후 통화를 종료합니다. 특히 확인 단계를 생략할 경우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어 클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말을 요약하여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화 응대 핵심 팁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작은 디테일이 전문성을 결정하며 목소리만으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톤과 속도를 조절하여 밝고 명료한 톤을 유지하고 고객이 급할 땐 차분하게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고객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12초 후 답변을 시작하여 끝까지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실까요? 와 같이 요약하여 확인하며 오해를 방지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명확히 약속하며 다음 단계를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 키워드, 숫자, 이름 등을 즉시 기록하는 통화 중 메모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전화 응대 스크립트 예시를 5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사에서는 감사합니다. 회사명 기술 지원팀 이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 같이 소속과 이름을 밝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경청 단계에서는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답하며 적극 경청합니다. 내용 확인 단계에서는 정리해보면 문제 상황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라고 고객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재확인합니다. 해결책 제시 단계에서는 확인 결과 원인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예상 시간 내 해결 가능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예상 소요 시간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끝 인사에서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이 열린 자세로 마무리하며 추가 지원 의지를 표현합니다. 가볍게 쓰는 말투와 매너 있는 말투를 비교해봅시다.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저희 잘못 아닌데요. 바빠서 안 돼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와 같은 가벼운 표현은 비전문적, 무책임, 명령조, 짜증 섞인 태도, 공격적, 방어적, 고객 무시, 일방적 요구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대신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방법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많아 3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매너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별 전화 응대 모범 표현을 익혀봅시다. 전화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회사명 기술 지원팀 이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소속과 이름을 밝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전화 걸 때는 안녕하세요. 회사명 기술 지원팀 이름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와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합니다. 보류할 때는 죄송하지만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인 대기 시간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자를 연결할 때는 담당 부서인 부서명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끊어지면 02000000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담당 부서 안내와 함께 직통 번호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끝낼 때는 문의하신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름이었습니다와 같이 추가 문의를 확인하고 정중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메일 작성 원칙입니다. 고객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의 전문성을 판단하므로 한눈에 파악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PREP 구조 결론 -EU 예시 재결론을 활용하고 제목은 요청사항 고객명 날짜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검색 가능하게 작성합니다. to와 CC를 명확히 구분하여 액션의 주체와 정보 공유 대상을 지정하고 일메일 일주제 원칙을 지켜 혼선을 방지합니다. 또한 다음 단계와 기한을 명시하여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PREP 템플릿 예시입니다. 이메일 본문은 결론부터 제시하고 이유, 예시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강조하는 PREP 구조로 작성해야 고객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제목은 요청 서버 접속 불가건 해결 방안 안내 홍길동 고객님 2026.01 16과 같이 명확하고 본문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 지원팀 김철수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핵심은 요청하신 서버 접속 불가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라고 결론부터 제시하고 이어서 확인 결과 고객님의 방화벽 설정에서 당사 IP 대역이 차단되어 있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시를 제공한 뒤 위 설정 적용 후 다시 접속을 시도해 주시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본 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합니다. 팁으로 제목에는 분류, 고객명, 날짜를 포함하면 나중에 검색과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메일 TOCCBCC 가이드입니다. 투수신는 액션의 주체이자 답변의 책임자로 질문에 답해야 하거나 요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고객 문의 시에는 고객 본인이 투과됩니다. CC 참조는 내용 공유 및 모니터링 대상으로 업무 흐름을 알아야 하지만 직접 행동할 필요는 없는 사람입니다. 팀장, 영업 담당자, 중간 전달자가 해당됩니다. BCC 수문 참조는 비공개 공유를 위한 특별 케이스로 수신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유할 때 사용하지만 실수 유발 가능성이 높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메일 작성 전 누가 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이메일 포워딩 가이드입니다. 포워딩은 단순한 토스가 아닙니다. 정보를 요약하고 가공하여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은 단순히 메일을 전달하고 끝내는 레이지 포워딩으로 무엇을 확인하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식은 제목을 수정하여 목적을 명시하고 세 줄 핵심 요약을 작성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요청 사항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메일 발송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5초의 확인으로 이메일 실수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수신자와 참조가 정확한가? 고객인가? 내부 직원인가? 제목과 핵심 결론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 다음 단계와 기한이 포함되었는가? 필요한 첨부 파일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비 전문 용어로 작성되었는가? 이 모든 항목이 체크되었다면 이제 안심하고 발송하셔도 됩니다. 이제 6가지 케이스 응대를 심화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사정으로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긴급 업무가 있어서 다음 주에나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조만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잘못된 응대입니다. 고객은 내 사정이 아닌 언제 해결되는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고객님 요청사항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17시까지 결과를 회신드리겠습니다와 같이 고객 기준의 명확한 기한을 확정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급하신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우선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와 같이 긴급시 대안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제 담당이 아닙니다라는 응대입니다. 핵심 원칙은 고객을 핑퐁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내가 연결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끊는 것은 최악의 응대입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연결 대행은 담당자가 현재 부재 중이거나 내용 전달만으로 충분할 때 선택합니다. 네트워크팀 담당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담당자 김 과장님께 고객님 연락처와 문의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이 응대합니다. 둘째, 즉시 연결은 장애 상황 등 긴급할 때, 담당자가 자리에 있을 때, 실시간 논의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네트워크팀 김 과장님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연결 전 담당자에게 상황 사전 설명 필수라고 합니다. 셋째, 중개 및 종결은 여러 부서가 얽혀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고객이 단일 창구를 원할 때 선택합니다. 제가 네트워크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악을 위해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응대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규정만 들이대며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와 같은 대안 없는 일방적 통보는 고객에게 해결 의지 부재를 느끼게 하는 잘못된 예입니다. 문제 해결사로서 올바른 응대는 보안 정책상 해당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신 대안 A 또는 대안 B는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편하실까요? 와 같이 규정 설명과 함께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설득 화법인 YESSET은 공감, 제약 사유 설명, 가능한 대안 제시, 그리고 고객의 선택 유도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원칙은 불가능이라는 단어 대신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라고 표현하여 협력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우리 제품 아님이라며 면피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제품이 아니라 고객님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잘못된 예는 고객을 방치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협력형의 올바른 예는 연동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정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보내드릴 테니 네트워크 담당자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3자 통화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와 같이 한계는 명확히 하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핵심 원칙은 당신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할 과제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지원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내 잘못 아니네 하고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조사 결과 저희 제품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대화를 종료하는 것은 원인 파악 후 방치하여 고객의 막막함을 무시하는 잘못된 대응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 통보가 아닌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당사 결함은 아니나 XXX 설정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1단계 설정 A 변경 및 적용, 2단계 서비스 제시도 및 결과 확인, 3단계 실패 시 로그 공유 즉시 지원 예정과 같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팔로우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 효과로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으로 불안감 해소 및 전문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고객에게 회신하지 않고 내부 직원에게만 회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인 중간자 응대, 즉 릴레이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접수 직원에게만 회신하여 고객의 목소리가 단절됩니다. 김 대리님, 고객 문의 전달받았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내부 직원에게만 답변하는 잘못된 접근은 고객 불안감 증대, 의사소통 오류, 해결 시간 지연을 야기합니다. 해결의 열쇠는 직접 소통, 즉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요구사항 확인, 컨펌, 피드백을 진행하며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고객님, 김 대리님 통해 문의 전달받았습니다. 요청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와 같이 고객 직접 컨택을 통해 완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거치지 말고 고객과 직접 통화 메일로 소통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거절해야 할 때입니다. 거절 대안 협력이 핵심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와 같은 단호한 거절은 고객의 반발심을 유발하므로 금지합니다. 왜 어려운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보완, 정책, 기술적 제약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로 끝내지 않고 가능한 차선책을 최소 2가지 이상 제시하여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스크립트 예시는 말씀하신 요청사항은 이유로 인해 바로 적용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대안 1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대안 2로 우회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고객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와 같이 쿠션 언어 사용, 명확한 이유,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어려운 상황은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객의 문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지금 당장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됩니다.
핵심 원칙은 조만간, 최대한 빨리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금지하고 정확한 기한을 제시하며 지연 이유를 솔직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한 고객을 위한 임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모범 대화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속 날짜 시간까지 결과를 정리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혹시 급하신 상황이라면 임시 대안 방법으로 먼저 조치해드릴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필요 시간을 명시하고 약속 기한을 확정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고객이 이전 안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나의 설명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대응 원칙은 고객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설명이 부족했음을 먼저 인정하고 책임 가져오기, 정확한 내용을 재정리하여 전달하며 근거 자료 이메일 매뉴얼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실전 모범 대화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확한 내용입니다와 같이 고객 탓을 하지 않고 나의 설명 부족으로 돌려 방어 기제를 해제합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 매뉴얼 설정 가이드를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더 명확하실 겁니다와 같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어려운 상황은 감정적 고객입니다. 감정은 통제하되 공감은 표현해야 합니다. 고객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3단계 대응 전략은 첫째, 공감입니다. 고객님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와 같이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둘째, 사과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죄송합니다와 같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불편함에 대해 사과합니다. 셋째, 해결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와 같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응 매트릭스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조치 방법을 정리해봅시다. 간단한 문의는 현장에서 즉시 답변 및 해결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 없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마무리합니다. 기술적 조사 필요한 경우 1차 응답으로 접수 확인 및 예상 시간을 안내하고 내부 기술팀 개발팀에 조사를 의뢰하며 중간 진행 상황 공유가 필수입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정중하게 거절 후 대안을 제시하고 규정 및 정책을 감정 배제하고 설명하며 필요시 상급자에게 에스컬레이션합니다. 심각한 클레임은 팀장 및 관련 부서에 즉시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최상으로 두어 조치하며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실전 연습 첫 번째,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나요? 라는 고객의 문의입니다. 고객 상황은 이건 그쪽 제품 문제인데 왜 내가 로그를 수집하고 설정을 바꿔야 하나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의 심리는 귀찮음, 억울함, 방치된 느낌일 것입니다. 이때 규정상 고객님이 하셔야 합니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거절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모범 대응 스크립트는 먼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공감하고 이어서 다만 해당 작업은 보안 정책상 고객님 측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원격으로 화면을 보면서 단계별로 함께 진행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와 같이 이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객의 불편을 인정하고 보안 권한 등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전 연습 두 번째, 타부서 미응답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전달했으나 3시간째 회신이 없어 고객이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대응 포인트는 핑계 대신 현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확실한 다음 업데이트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아까 문의한 건 언제 되나요? 네트워크팀 연결해준다더니 왜 연락이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모범 답변은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네트워크팀 담당자에게 긴급으로 다시 요청을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여 즉시 연결해드리거나 연결이 지연될 경우 오늘 16시까지는 반드시 진행 상황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계 대신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기한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부 핵심 요약입니다. 실전 응대의 핵심 포인트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전문가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화 응대의 5단계 프로세스 인사 경청 확인 해결책 제시 마무리와 핵심 팁톤, 속도, 상황별 표현을 익혔습니다. 이메일 작성 시에는 PREP 구조, TOCC/BCC 활용,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4단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가지 케이스 심화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적용하고 거절, 시간,
오해, 감정적 고객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4가지 대응법을 숙지하며 상황별 대응 매트릭스 및 실전 연습 시나리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섹션은 이슈 및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접수부터 사후 보고까지의 5단계 표준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이슈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슈 처리의 5단계 프로세스 개요입니다. 모든 과정은 표준화된 5단계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접수 단계에서는 24시간 내 1차 응답 및 초기 상황 파악을 합니다. 둘째, 보고 단계에서는 이슈 상세 내용, 영향도 분석,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셋째, 조치 단계에서는 임시 또는 영구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넷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조치 후 안정화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여부 및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후 보고 단계에서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KB 등록 및 교훈을 도출합니다. 1단계 접수 및 초기 대응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전체 해결 시간과 고객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24시간 내 1차 응답이 필수이며 문제 발생 시점과 상세 내용 파악, 비즈니스 영향도 및 범위 확인, 긴급도 판단 및 분류, 그리고 임시 조치 가능 여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 접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초기 정보가 정확해야 해결 속도가 빨라지므로 불확실한 정보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 정보 수집으로 고객 정보, 문제 발생 시점, 문제 상세 내용, 영향 범위를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둘째, 문제 분석으로 긴급도를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임시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유사 사례를 검색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대응 준비로 필요 자료를 요청했는지, 예상 처리 시간을 안내했는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음 연락 일정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보고입니다. 정확한 보고가 해결의 절반이며 체계적인 보고 프로세스가 혼란을 예방합니다. 보고 내용의 표준화는 OW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향도와 조치 계획을 더하여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닌 해결 중심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적시 보고가 중요하며 크리티컬 이슈는 30분 이내, 하이 이슈는 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스컬레이션 기준을 명확히 하여 VIP 고객 클레임, 기술적 해결 불가, 법적 언론 이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슈 보고서 템플릿입니다. 이슈 발생 시 OWH 원칙에 따라 각 항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는 제목, 작성자, 작성 일시를 기재하고 개요에는 발생 현상에 대한 간략한 요약 설명 및 오류 메시지를 기술합니다. 발생 시점은 정확한 인지 시각을 기록하며 영향 범위는 중단 여부와 영향 고객 규모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원인 추정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추정임을 명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조치 계획은 즉시 조치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심각도 하이 이상인 경우 보고서 작성 전 반드시 구두 또는 메신저로 발생 사실을 먼저 전파해야 합니다. 장애 보고서 작성 원칙입니다. 장애 발생 시 고객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성 의무가 있으며 개인 양식이 아닌 사내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표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 요약은 장애 원인과 현상을 핵심만 요약하고 장애로 인한 업무 피해 범위를 명시하며 나타난 현상을 고객 관점에서 알기 쉽게 기술해야 합니다. 장애 조치 이력은 글머리 기호 3단계 준수 및 이력이 많을 경우 시간대별 표로 작성하고 원인 및 조치 사항은 글로 설명 어려운 경우 그림과 표식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원인의 원인까지 깊이 있게 작성합니다. 재발 방지 방안은 관제인지 방안, 자동화, 이중화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담당 인력을 제시하여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세 양식 및 샘플은 다음 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표준 장애 보고서 양식의 예시입니다. 장애 제목, 대상 시스템, 담당자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장애 요약, 장애 영향도, 시간대별 조치 이력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또한 장애 원인과 조치 내용, 복구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치입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해결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단기 조치, 즉 워크어라운드는 서비스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임시 방편으로 근본 해결이 오래 걸릴 때 필수적입니다. 장기 조치,
즉 루트 코즈 픽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패치 개발이나 인프라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관 부서 개발, QA, 인프라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관련 부서 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과 합의된 주기에 맞춰 조치 진행 상황 공유를 해야 하며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내부와 고객 간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술적 상세 분석 및 원인 규명 과정 공유, 디버깅 로그, 코드 레벨 분석 등 전문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여러 가능성에 대한 가설 설정 및 검증 논의, 실시간 상황 공유 및 관련 부서, 리소스 요청, 책임 소재 파악 및 근본 해결책 수립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해결 방안 중심으로 전달하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언어로 순화하여 설명합니다. 불확실한 추측은 배제하고 검증된 내용만 공유하며 약속된 주기에 맞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책임 공방보다는 협력적 해결 의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내부는 치열하게 논의하되 고객에게는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혼란을 주는 날 것의 정보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4단계 모니터링입니다. 조치는 끝이 아닌 확인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조치 후 안정화 확인으로 적용된 해결책이 정상 작동하는지 일정 기간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를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동일한 원인으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근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확인을 위해 고객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더 필요한 점은 없으신가요? 와 같은 최종 확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이슈 발생 가능성 평가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식별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사후 보고 및 재발 방지입니다. 이는 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며 단순한 해결 통보를 넘어 조직의 자산으로 남기는 핵심 단계입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 문제 -1인 조치 결과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프로세스 개선점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 베이스 KB 등록 및 공유를 통해 팀 내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하며 고객 최종 만족도 확인 에피코리메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 베이스 KB 등록은 개인의 경험을 조직의 자산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처음부터 분석하지 않도록 지식을 공유합니다. 재현 절차를 표준화하여 누구나 따라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원인 및 조치 내용은 근본 원인 분석 결과와 검증된 해결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검색 태그를 표준화하여 에러 코드, 증상 키워드, 제품 버전 등을 표준 태그로 등록합니다. 연관 티켓을 링크화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빠르게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도별 대응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리티컬 이슈는 초기 대응 1시간 이내, 상황 보고 즉시 30분 이내, 조치 완료 목표 24시간 이내, 업데이트 주기 2시간마다입니다. 하이 이슈는 초기 대응 4시간 이내, 상황 보고 4시간 이내, 조치 완료 목표 3일 이내, 업데이트 주기 1일 1회입니다. 미디엄 이슈는 초기 대응 1영업일 이내, 상황 보고 1영업일 이내, 조치 완료 목표 1주 이내, 업데이트 주기 2일 1회입니다. 로 이슈는 초기 대응 3영업일 이내, 상황 보고 필요시, 조치 완료 목표 2주 이내, 업데이트 주기 필요시 또는 완료시입니다. 각 심각도에 맞는 대응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CRITICAL 장애 발생 시 30분 내 초기 대응으로 장애 인지, 긴급 복구팀 투입을 즉시 회신하고 2시간마다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업데이트하며 12시간 내 서비스 정상화 및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고객 감사 메일을 받고 차기 계약 갱신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반면 실패 사례는 MEDIUM 기능 오류 이슈에 대해 3일간 무응답으로 고객이 다시 문의할 때까지 방치하고 담당자가 휴가라 늦었습니다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객이 경영진에게 직접 항의한 후에야 보고하여 사소한 이슈가 경영진 클레임으로 확대되고 신뢰도가 추락한 경우입니다. 이슈의 크기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와 속도가 고객 만족을 결정합니다. 사부 핵심 요약입니다. 표준 프로세스 준수는 클레임 관리의 절반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담당자를 보호합니다. 첫째, 접수, 보고, 조치, 모니터링, 사후 보고의 5단계 표준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크리티컬 이슈 1시간,
하이 이슈 4시간 이내와 같은 심각도별 대응 시간 SLA를 준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OWH 보고서 작성 및 지식 베이스 KB 등록을 생활화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이슈나 리스크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는 적시 에스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마무리 및 실천 약속입니다. 핵심 요약, 회사 대응 절차, 실천 도구와 실행 다짐을 통해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 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답하기 내 사정 금지, 책임 완수회신 대상 명확히, 연결까지 책임지기, 그리고 감정 통제 화내지 않고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둘째, 5단계 이슈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접수 초기 대응에서 시작하여 보고 상황 공유, 조치 해결 대안, 모니터링 안정화를 거쳐 사후 보고 재발 방지로 마무리하는 이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회사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객 요구사항 처리와는 별도로 응대 적절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사건 접수 및 초기 조사로 자동 검토가 시작되고 기록 수집 및 관련자 의견 청취가 진행됩니다. 둘째, 심사위원회가 팀장, HR, QA 참여하에 4가지 기준 심사 및 문제 심각도 판정을 합니다. 셋째, 판정 결과에 따라 경미, 중대, 반복의 차등적 조치 사항이 결정됩니다. 넷째, 경위서 또는 상세 보고서와 같은 보고, 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재교육 및 모니터링으로 3개월 집중관리 및 월간 면담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공유 및 조직 학습을 통해 익명 사례 DB 등록 및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고객 요구사항 해결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응대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정별 조치 사항입니다. 경미한 문제 마이너 이슈의 경우 본인 경위서 제출, 팀장과의 10일 코칭 세션, 구체적 개선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며 6개월 보관 후 개선 시 삭제됩니다. 중대한 문제 메이저 이슈의 경우 상세 보고서 제출 및 분석, 교육 제의수 및 3개월 모니터링, 부서장 임원 면담이 진행되며 영구 보관되어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 반복 발생 리피티드 바이올레이션의 경우 정식 징계 절차 회부, 직무 재배치 검토, 추가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영구 보관되어 승진 및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이며 실수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성찰적 자세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매일 실천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응대 전 고객 관점에서 생각했는가? 이메일 발송 전 회신 대상이 맞는가? 답변 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 마무리 시 오늘 내 응대에 문제는 없었는가? 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 과정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인지하며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실제로 개선한 직원들은 내 응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제 고객 응대가 더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